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날까 두려워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그해 1월 회식 후 B씨 자택에서 성적 접촉을 가졌고 이후 이를 눈치챈 A씨 남편이 추궁하자 A씨는 이를 감추기 위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으며 영상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뻔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반복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7천만 원을 빌려준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재판장 김용규는 12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전남 고흥군의 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씨 53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150만 원을 훔쳐 4-5km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7천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부터 흉기와 도구를 준비했으며 범행 후에도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살해 동기와 수법에 대해 일관된 거짓말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를 제거하려 한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에도 뚜렷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구에서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어 보도에 따르면 강서경찰서는 40대 무직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달 1일 자신과 같은 빌라에 사는 7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길가 벤치에서 쉬고 있던 그를 폭행한 뒤 주머니에서 현금 34,000원을 강제로 빼앗았다. 폐쇄회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고엽제 후유증 탓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챙긴 후 그대로 달아났으며 4시간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부터 B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갈취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20대 연인에게 치명적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33에게 1심에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광주 화정동 도로에서 시속 12km로 달리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0대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사고 후 A씨는 지인에게 도피시켜달라고 요청해 대전으로 도주했고 이후 서울 유흥가에서 이틀 만에 체포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0.093%로 추정했지만 재판부는 분해율 반영이 없어 증거로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무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양형 기준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2개월 넘게 은닉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싸 트렁크에 유기하고 공영주차장에 방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실종신고 3개월 만인 올해 2월 A씨를 체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귀책 사유를 피해자에게 넘기려는 태도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경위를 자주 번복하고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해 지역 사찰 5곳을 돌며 불전함 속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12일
A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심야 시간대 사찰 5곳에 침입해 총 44회에 걸쳐 약 8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전함이 놓인 법당문이 잠기지 않는 점을 노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돈 유무를 확인한 뒤 양면 테이프를 붙인 옷걸이를 이용해 현금을 꺼내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A씨를 특정하고 김해 한 사찰에서 잠복 수사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던 그는 훔친 돈을 모두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찰의 고화질 CCTV, 시주함, 고정 및 잠금 장치, 경보 시스템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사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사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을 꿰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노동력 착취, 약취,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28에게 징역 3년, B씨 27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부터 1년간 지적장애인 C씨를 데려다 배달일을 시키고 임금 2,7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돌봐주겠다고 C씨를 꿰어 함께 살게 한 뒤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강제로 노동시켰고 돈을 벌지 못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행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지원금 약 300만 원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죽어도 불안정한 점을 악용해 장기간 폭행하고 착취했다며 범행기간, 갈취, 금액, 폭력의 수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날까 두려워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그해 1월 회식 후 B씨 자택에서 성적 접촉을 가졌고 이후 이를 눈치챈 A씨 남편이 추궁하자 A씨는 이를 감추기 위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으며 영상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뻔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반복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40대 여성이 나눠준 젤리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복통과 메스꺼움 등 단체 이상 증세를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9분경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젤리를 받은 학생은 총 6명이며 이 중 4명이 유사한 이상 증세를 보여 학교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복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젤리를 확보하고 이를 나눠준 40대 여성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해 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가 나눠준 젤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성분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